이제 그들에게 진짜 치료가 뭔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순옥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25년간 최명수 병원 간병팀장으로 일해온 이순옥. 남편 최명수는 이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원장 부인이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옥은 수술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 최명수가 며느리 박지혜와 깊게 키스하는 모습을요. 박지혜의 목에는 순옥이 갖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25년간 썩어 빠진 이 병원을 완전히 도려내는 수술 말이에요. 순옥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5년간 숨겨온 순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순옥이 준비한 치밀한 복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병원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모두 밝혀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도 이순옥은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명수 병원 간병팀장인 순옥은 25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 최명수가 이 종합병원의 원장이 된 후에도 순옥은 여전히 간병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3층 신경외과 병동부터 시작해서 각 층을 돌며 간병사들의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 순옥의 일과였어요. 간병사들은 순옥을 보면 고개를 숙였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원장 부인이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순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오랜 세월 버텨온 자신만의 방식이었거든요. 오늘은 남편의 5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순옥은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케이크를 미리 주문해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남편의 생일 축하였죠. 최명수는 평소에 달콤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생일날만큼은 순옥이 준비한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오후 6시가 되어도 최명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물어보니 마지막 수술이 오후 3시에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순옥은 케이크를 들고 남편의 원장실로 향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최명수는 수술이 끝나면 항상 원장실에서 차트를 정리했거든요. 순옥은 병원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중환자실, 의구까지 모두 돌아봤지만 최명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복도를 걸어가던 중 수술실 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수술실에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요. 수술 스케줄을 확인해 봐도 오늘 마지막 수술은 오후 3시였거든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수술실 복도로 향했어요. 5번 수술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문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보고야 말았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편 최명수가 며느리 박지혜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요. 박지혜는 성형외과 의사로 3년 전 아들 현우와 결혼한 며느리였어요. 두 사람은 수술대에 기대어 깊게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혜의 목에는 순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 목걸이는 얼마 전 순옥이 백화점에서 보고 예쁘다고 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명수는 그때 순옥에게 간병팀장 주제에 사치스럽다고 핀잔을 줬었거든요. 순옥의 손에서 케이크가 떨어질 뻔했어요. 평생을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지혜가 순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박지혜는 순옥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최명수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마치 이기는 자의 여유를 보여주듯이요. 순옥은 조용히 몸을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53세의 나이에도 아직 간병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순옥은 자신이 단순한 간병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순옥의 아버지는 25년 전 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최명수의 의료사고로요. 그리고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최명수는 순옥과 강제로 결혼했어요. 가난한 간병인의 딸이었던 순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순옥은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였어요. 김철민 씨, 저 이순옥이에요. 25년 전 그 이순옥.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옥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순옥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짜 치료가 뭔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그동안 썩어 빠진 이 병원을 완전히 도려내는 수술 말이에요. 거울 속 자신의 눈에서 처음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봤어요. 바보 같은 간병팀장은 이제 그만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최명수는 순옥을 아내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증인 정도로만 생각했죠. 순옥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 순옥의 행동을 체크하고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했어요. 그런 감시 속에서 순옥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때는 간호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던 꿈도 있었는데 최명수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간병팀장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최명수의 생각이었죠. 순옥은 서재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의료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가 몰래 건네준 자료들이었어요. 순옥은 그 자료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최명수와 이제는 그 최명수마저 배신하려는 박지혜.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출근했어요. 6시 30분 정도였을까요? 병원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순옥은 간병팀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점검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되자 간병사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간병사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순옥의 대답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5번 수술실 청소는 제가 직접 하겠어요. 간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이 직접 수술실 청소를 한다고요? 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순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9시쯤 최명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원장실로 향하는 최명수를 보며 순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 그날과 똑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10시쯤에는 박지혜도 출근했습니다. 성형외과는 3층에 있었는데 박지혜는 일부러 1층 간병팀 사무실 앞을 지나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지혜의 인사에 순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지혜의 목에서 어젯밤 봤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지혜는 순옥의 시선을 느꼈는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목걸이 예쁘죠? 현우가 어제 깜짝 선물로 사줬어요.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 현우가 그런 비싼 목걸이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요. 레지던트 월급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순옥은 박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참 잘 어울리네요. 우리 현우가 아내 사랑이 맞나 봐요. 박지혜는 순옥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네, 현우가 저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박지혜의 거짓된 미소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순옥은 김철민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시내로 나갔어요. 만날 장소는 서초동의 작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김철민은 순옥의 아버지 이병호의 의료사고를 담당했던 변호사였어요. 당시에는 신참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의료사고 분야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 씨, 2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김철민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1998년 겨울이었죠. 순옥의 아버지 이병호는 최명수 병원에서 간단한 맹장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당시 집도인은 신경외과 레지던트였던 최명수였습니다. 최명수는 마취가와의 소통 미스로 환자에게 과다 마취제를 투입했고 이로 인해 이병호는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최명수는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짜고 수술 기록을 조작해서 환자의 지병 때문에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둘러댔어요. 가난한 간병인이었던 순옥의 어머니는 의료진들의 말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김철민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병원 측의 조직적인 은폐 작업 때문에 증거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옥에게 최명수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최명수는 순옥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나와 결혼하세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 사건은 조용히 덮어드리겠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어머니까지 의료진 매수 혐의로 감옥에 보내겠어요. 순옥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명수와 결혼해야 했어요. 결혼 후 최명수는 순옥을 병원 간병팀에 취직시켰습니다.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순옥은 지금까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김철민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순옥 씨, 혹시 알고 있나요? 25년 전 그 수술 기록이 아직도 병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요. 의료법상 30년간 보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도 있어요.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 양심 고백을 했거든요. 순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김철민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였습니다. 최명수의 의료사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가 은폐한 의료사고가 12건이나 더 있어요. 모두 여기 증거가 있고요. 순옥은 파일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진짜 사인과 최명수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야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수술이 뭔지 보여주는 거죠. 썩은 종양을 완전히 도려내는 수술 말이에요.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 씨, 저도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이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최명수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순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5년을 그 사람 밑에서 살았는데 무서울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무서워해야 할 거예요. 김철민은 순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병원 내부의 의료사고 은폐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준비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서 최명수의 의사 면허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순옥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병원 내부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병팀장으로 일하면서 병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나요? 김철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순옥 씨의 아들도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죠? 혹시 현우 씨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는 아직 몰라도 돼요. 그 아이가 알면 박지혜한테 들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철민은 순옥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그럼 우선 순옥 씨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부터 정리해보죠. 의료사고 관련 차트, 수술 기록, 그리고 은폐 과정에서 오간 문서들 말이에요. 순옥은 김철민과 헤어진 후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을 폭발시킬 시간이 왔어요. 순옥은 간병팀 사무실에 앉아 병원의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의료기록실은 지하 1층에 있었고 원장실 금고에는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과별 의국에도 비밀스러운 자료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순옥은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의료진들의 은밀한 대화,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는 모습, 그리고 돈으로 입을 막는 추악한 거래들까지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순옥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휴대폰을 꺼내 김철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비됐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수의 메스를 들 시간이 왔네요. 순옥은 25년간 최명수 병원에서 간병팀장으로 일해왔어요. 겉으로는 원장 부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병원 계급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순옥을 무시했고 간호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원장 부인이면서 왜 간병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순옥은 참고 견뎠습니다. 이것이 최명수가 자신을 감시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간병팀 회의를 주재하고 각 병동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순옥의 일과였어요. 간병사들 중에는 순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순옥을 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원장 부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였죠. 팀장님, 오늘 3층 301호 환자분이 간병사를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간병사 김순덕이 순옥에게 보고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글쎄요, 간병사가 불친절하다고 하시는데요. 순옥은 직접 301호로 가서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환자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뇌경색으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간병사가 어떻게 불친절했나요? 할아버지는 순옥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팀장님, 그 간병사가 제게 반말을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줘요. 제가 돈을 더 줘야 하는 건가요? 순옥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순옥은 즉시 해당 간병사를 불러서 엄하게 주의를 줬어요. 김 간병사님, 환자분들은 아픈 몸으로 여기 계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김 간병사는 대꾸했어요. 팀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일하는 건데요. 월급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의 현실이 그랬어요.
간병사들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그나마도 제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최명수는 간병팀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순옥은 자신의 용돈으로라도 간병사들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했지만 최명수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는 게 최명수의 말이었죠. 그런 와중에 박지혜의 존재는 순옥에게 더 큰 스트레스였어요. 3년 전 아들 현우와 결혼한 박지혜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명문의대를 나왔고 외국에서 연수까지 받은 엘리트였어요. 박지혜는 처음부터 순옥을 무시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간병일을 하세요? 원장 부인이면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 되는데요. 박지혜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순옥은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서요.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 있거든요. 하지만 박지혜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일은 간병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같은 분이 굳이 나서실 필요가 있을까요? 순옥은 박지혜의 도발에도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박지혜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병원 회의에서도 순옥의 의견을 무시했고 간병팀의 업무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간병팀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환자들 불만이 많다고 하네요. 박지혜는 최명수 앞에서 순옥을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최명수도 박지혜의 편을 들었습니다. 순옥아, 지혜 말이 맞는 것 같아. 간병팀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순옥은 그동안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옥에게는 복수를 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순옥은 간병팀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 김철민 변호사에게 받은 파일을 다시 펼쳐봤어요. 최명수의 의료사고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5년간 총 13건의 의료사고가 있었고 모두 은폐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명수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었던 거죠. 순옥은 피해자 명단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 중에는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명수는 이들에게 적당한 돈을 주고 입을 막았지만 진짜 치료나 책임은 지지 않았어요. 순옥은 이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고 함께 싸우자고 설득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순옥은 병원을 나서며 박지혜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박지혜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박지혜는 창문을 내리고 인사했지만 그 표정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순옥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곧 내가 누구를 얕본 건지 깨닫게 될 거야. 순옥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옥은 김철민 변호사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좀 더 은밀한 장소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였습니다. 김철민은 순옥에게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순옥 씨, 제가 25년간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김철민은 태블릿을 꺼내 여러 파일들을 열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였어요. 모두 23가족이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최명수의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대부분 가난한 집안이라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고요. 순옥은 명단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함께 싸워주실까요?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몇 분과는 연락을 취했는데 모두 적극적이에요. 25년간 억울했던 마음이 컸거든요. 두 번째 자료는 병원 내부 고발자들의 정보였어요.
현재 최명수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중에서도 최명수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우 마취과 의사는 당시 순옥 아버지의 수술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김 의사는 그때부터 최명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우 의사가 도와주신다고요? 네, 이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세요. 세 번째 자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바로 병원의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최명수 병원은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많았어요. 의료사고 합의금과 은폐 비용으로 상당한 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만약 집단 소송이 걸리면 병원이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순옥은 김철민의 치밀한 준비에 감탄했어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 김철민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 첫 번째 사건이었거든요. 순옥 씨 아버지 건. 그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순옥은 김철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전에도 저희를 도와주려 했는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니.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봅시다. 김철민은 순옥에게 단계별 계획을 설명했어요. 1단계는 병원 내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순옥이 간병팀장 신분을 이용해서 의료기록실이나 원장실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복사해 오는 것이었어요. 2단계는 피해자 가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3단계는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확보였고요. 4단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진흥원에 동시에 신고해서 최명수의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5단계는 병원 인수였습니다. 순옥이 병원을 인수해서 진짜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만드는 거였죠. 순옥은 계획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김철민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순옥 씨가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법적 근거들도 완벽해요. 순옥은 김철민과 만난 후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진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의료기록실에서 25년 전 아버지의 수술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의료기록실은 지하 1층에 있었고 24시간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모든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밤 10시 병원이 조용해진 시간에 순옥은 조심스럽게 의료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간병팀장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1998년도 파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병호. 순옥은 아버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파일을 뒤졌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1998년 12월 15일 이병호 환자의 맹장수술 기록이었습니다. 순옥은 파일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최명수가 조작한 거짓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의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 지병이 없었다는 것을요. 순옥은 파일을 복사기로 복사했어요. 그리고 원본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제 최명수가 조작한 증거가 순옥의 손에 있었어요. 복수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증거 수집과 동시에 최명수와 박지혜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익명의 제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최명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원장님께 요즘 병원 내에서 원장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박지혜 의사와
너무 가까이 지내신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환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5번 수술실에서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충성스러운 직원 올림. 편지를 받은 최명수는 크게 동요했어요. 누군가 자신과 박지혜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5번 수술실에서의 일까지 목격되었다니요. 최명수는 즉시 박지혜를 불러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관계가 들킬 뻔했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박지혜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원장님이 너무 소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 다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죄인가요? 박지혜의 반응에 최명수는 당황했습니다. 박지혜가 이렇게 대담한 줄은 몰랐거든요. 지혜야,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나는 기혼자고 너는 내 며느리야. 이게 알려지면 병원이 망하게 돼. 내 의사 생명도 끝나고. 박지혜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저랑 결혼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머님과는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요. 최명수는 박지혜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박지혜가 자신과 순옥의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지혜야, 너 혹시 뭘 알고 있는 거야? 박지혜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원장님, 병원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 당시의 의료사고 이야기, 어머님과의 강제 결혼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결정하세요. 저를 택할 건지 아니면 계속 거짓말로 사실 건지요. 한편 순예튼 박지혜에게도 의심의 씨앗을 뿌렸어요. 어느 날 성형외과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지혜 의사님께 원장님이 다른 여자 의사와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서울대병원 피부과 김미선 교수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삼성병원 성형외과 이수진 과장과도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은 원래 바람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조심하세요. 박지혜는 이 제보를 보고 최명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최명수가 자신 외에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지혜는 최명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원장님, 혹시 저 말고 다른 여자분과도 만나시나요? 서울대병원 김미선 교수는 누구세요? 최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김미선이 누군데?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 너 하나도 벅찬데. 하지만 박지혜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요즘 저에게 소극적이신 거예요?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혹시 제가 늙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젊은 여자가 생긴 건가요? 최명수와 박지혜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순옥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순옥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박지혜가 최명수를 배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우연을 가장해서 박지혜에게 접근했어요. 지혜야,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병원 일이 힘든가? 박지혜는 순옥에게 하소연했어요. 어머님, 사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병원 일도 힘들고 현우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원장님도 왠지 저를 예전만큼 아껴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순옥은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현우가 뭘 잘못했나?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박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현우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도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순옥은 박지혜의 심리 상태를 파악했어요. 박지혜가 현우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동시에 최명수와의 관계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요. 순옥은 이 틈을 노렸습니다. 지혜야, 혹시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생각은 없어? 너 실력이 좋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요즘 성형외과 의사 구하는 곳이 많다던데. 박지혜는 순옥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혹시 좋은 자리 있으세요? 사실 요즘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 고민이 되거든요. 순옥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 대학 동창이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데 의사를 구하고 있어. 조건도 좋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 하고. 박지혜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그럼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신데요? 순옥은 박지혜를 위해 가짜 이직 제안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었죠. 하지만 박지혜는 이 제안에 혹했습니다. 그분이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보자고 하시는데 어때? 강남역 근처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박지혜는 즉시 동의했어요. 네, 꼭 만나보고 싶어요. 시간과 장소만 알려주세요. 순옥의 계획대로 박지혜는 점점 최명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옥은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혜가 완전히 배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박지혜는 순옥이 소개해준 가짜 이직 제안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높은 연봉과 독립적인 진료 환경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죠. 순옥은 실제로 배우를 고용해서 병원 대표 역할을 맡겼습니다. 가짜 명함과 가짜 병원 브로셔까지 준비해서 완벽한 연출을 했어요. 박지혜는 점점 최명수 병원에서의 미래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수와의 관계도 부담스러웠고 순옥의 눈치도 봐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최명수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감으로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지혜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경쟁 병원인 삼성성형외과의 김 대표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박지혜에게 최명수 병원의 환자 명단과 수술 기법을 넘겨달라고 제안했어요. 박지혜 선생님,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연봉을 2배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수술 수익의 30%도 인센티브로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최명수 병원의 VIP 환자 리스트와 특수 수술 기법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특히 최명수 원장이 개발한 눈 성형 기법 말이에요. 박지혜는 망설였지만 결국 유혹에 넘어갔어요. 최명수에 대한 불신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명수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박지혜는 몰래 병원의 중요한 자료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환자들의 개인정보, 수술 전후 사진, 그리고 최명수가 개발한 독창적인 수술 기법까지요. 박지혜는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아서 삼성 성형외과로 넘겼어요. 한편 순옥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옥은 이미 박지혜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거든요. 간병팀장 권한으로 모든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순옥은 박지혜가 자료를 빼돌리는 과정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철민 변호사에게 보고했어요. 김 변호사님, 박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병원 기밀을 유출하고 있어요. 이제 함정에 빠뜨릴 시간인 것 같아요. 김철민은 순옥의 보고를 듣고 감탄했어요. 순옥 씨 정말 대단해요. 25년간 참고 견딘 보람이 있네요.
이제 최명수와 박지혜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박지혜의 배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박지혜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명수 병원의 주요 의료진들을 빼내서 삼성 성형외과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박지혜는 마취가 이정호 의사와 간호팀장 김순희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들,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실 건가요? 요즘 최명수 원장님 상태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 재정도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정호 의사는 박지혜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사실 저도 요즘 이 병원의 미래가 걱정되긴 했어요. 박지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병원에서 좋은 조건으로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실력자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연봉도 50% 이상 올려준다고 하고요. 김순희 간호팀장도 혹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요즘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요. 최명수 원장님이 너무 권위적이셔서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박지혜는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을 포섭해 나갔어요. 심지어 순옥의 간병팀 직원들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간병사 김순덕에게 말했어요. 순덕 씨, 여기서 계속 일하시면 미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곳에서 간병사를 모집하는데 월급도 지금보다 많이 주고 대우도 좋아요. 김순덕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팀장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순옥 팀장님이 저희를 잘 챙겨주시는데. 박지혜는 비웃었어요. 순옥 팀장님이요? 그분은 원장 부인이라서 자리를 유지하는 거지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나이도 많으시고 새로운 곳에서 젊은 팀장과 일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순옥은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요. 박지혜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최명수에게 박지혜의 배신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최명수의 책상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원장님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박지혜 의사가 삼성 성형외과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기밀 자료를 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 직원들을 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마취가 이정호 의사와 간호팀장 김순희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을 첨부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편지와 함께 박지혜가 자료를 복사하는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직원들을 포섭하는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첨부했어요. 편지를 본 최명수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박지혜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최명수는 즉시 박지혜를 원장실로 불렀어요. 지혜야, 이게 뭐야? 최명수는 편지와 사진, 녹음 파일을 박지혜 앞에 던졌습니다. 박지혜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했어요. 원장님,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저는 원장님을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최명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지혜야, 정말 실망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다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 박지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랑요? 원장님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원장님의 장난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도 저한테 숨기는 게 많으시잖아요. 25년 전 의료사고 말이에요. 박지혜가 25년 전 의료사고를 언급하자 최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지혜가 그 일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지혜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박지혜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는 비밀이 없어요, 원장님. 순옥 어머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님과 강제 결혼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의료사고를 계속 은폐해온 것도요. 최명수는 당황해서 박지혜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박지혜는 이미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가요? 저를 해고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최명수는 절망했어요. 박지혜가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혜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끝나야 하나?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박지혜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늦었어요, 원장님. 저는 이미 새로운 병원과 계약했어요. 다음 주부터 삼성 성형외과에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의 주요 의료진들도 대부분 따라갈 거고요.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병원 직원들도 원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결국 최명수는 박지혜에게 사표를 내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가 가진 병원 자료는 모두 반납하고. 박지혜는 분노에 차서 원장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박지혜는 보건복지부에 최명수 병원의 의료사고 은폐 사실을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자신도 망할 바에는 최명수도 함께 끌고 가겠다는 심정이었어요. 한편 순옥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박지혜가 최명수를 신고할 것이라는 것도 계산에 넣어두었거든요. 순옥은 박지혜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병원에 혼자 남았어요. 마지막 환자가 퇴원하고 직원들이 모두 집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간병팀장 마스터키로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명수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순옥이 최명수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것이었어요. 최명수의 생년월일과 순옥 아버지의 기일을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명수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기일을 금고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금고 안에는 순옥이 예상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25년간의 의료사고 관련 서류들,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서,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입막음 돈을 준 증거까지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순옥 아버지의 진짜 부검 결과서였어요. 최명수가 숨겨두었던 원본이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명확히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순옥은 모든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들도 몰래 빼돌렸어요. 이제 최명수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비밀이 순옥의 손에 있었습니다. 또한 순옥은 금고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최명수가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지혜만이 아니었던 거죠. 최명수는 수많은 여자들과 불륜을 저질러 왔던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병원 직원들도 있었고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 사진들도 모두 복사했어요. 다음 날 순옥은 김철민 변호사와 만나서 모든 증거를 넘겨줬어요. 김철민은 서류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옥 씨, 이걸로 충분해요. 최명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순옥은 김철민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김 변호사님, 피해자 가족들 모두와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요. 김철민은 감동했어요. 순옥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고통받았을 텐데 다른 피해자들까지 생각하다니.
며칠 후 피해자 가족들과의 모임이 열렸어요. 총 23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옥은 모든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남편의 범죄를 알고도 막지 못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저도 피해자지만 동시에 공범이었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순옥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옥도 피해자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사모님도 억지로 결혼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원망할 사람은 최명수 그놈이에요. 사모님 덕분에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순옥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의료진흥원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최명수의 의료사고 은폐, 의료기록 조작, 그리고 환자 학대였어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최명수는 박지혜가 떠난 후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성형외과 환자들이 줄어들었고 다른 의료진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과 이정호 의사와 간호팀장 김순희도 실제로 사표를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명수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명수 원장님, 의료사고 은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으니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는 당황해서 급히 원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최명수는 즉시 순옥을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금고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순옥뿐이었거든요. 최명수는 순옥을 찾았지만 순옥은 이미 병원을 떠난 후였어요. 최명수는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아, 내가 한 일이지? 내 서류들을 다 가져간 거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순옥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숨겨온 진실이 모두 밝혀질 거예요.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원한이 당신을 찾아갈 거고요. 최명수는 절망했어요. 순옥아, 제발 생각해봐. 우리가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젊었을 때 실수한 거라고.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저를 협박해서 결혼한 게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의료사고를 은폐한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순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조사팀은 순옥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명수 병원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의료사고 은폐, 그리고 환자 안전수칙 위반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최명수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특히 순옥이 가져온 원본 서류들은 결정적이었어요. 최명수 자신의 필체로 쓰인 은폐 지시서와 피해자, 가족들과의 불법 합의서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김영우 마취과 의사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어요. 25년 전 이병호 환자의 수술에서 최명수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때 최명수 의사에게 마취량을 줄이라고 경고했어요.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명수 의사는 무시했고 결국 환자가 과다 마취로 내사에 빠졌습니다. 그 후 최명수 의사는 저에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만약 이 일을 발설하면 의료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했죠.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최명수의 권위에 눌려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호사 박미경은 최명수가 수술 중에 환자를 학대했던 일들을 증언했어요. 최명수 원장은 수술 중에 환자가 아파해도 마취를 추가로 주지 않았어요. 비용 절약이라면서요. 그리고 수술 실패를 환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최명수의 의료사고는 총 18건으로 밝혀졌어요. 모두 최명수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고의로 환자를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보건복지부는 즉시 최명수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최명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기록 조작, 그리고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순옥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순옥은 법정에서 그간의 고통을 담담하게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제 아버지를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협박해서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인자의 아내로 살아야 했어요. 매일 아버지의 원수와 같은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른 환자들을 해쳤어요. 제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순옥의 증언을 들은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도 크게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명수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순옥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실수가 이렇게 큰 고통을 주었는지 몰랐어요. 모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옥은 최명수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25년이 늦었어요.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최명수는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의료기록 조작과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협박죄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박지혜도 환자 정보 유출과 의료기밀 누설 혐의로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려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지혜는 결국 의료계를 떠나야 했어요. 최명수 병원은 원장이 구속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어요.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고 의료진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김철민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 병원을 인수해서 새롭게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간 쌓은 경험을 살려서 진짜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보세요.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찬성하실 거예요. 순옥은 김철민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병원의 이름은 희망병원이었어요. 순옥은 병원장이 되었고 김영호 의사가 진료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최명수에게 피해를 본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도 시작했어요. 희망병원은 빠르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의료진들은 환자를 가족처럼 대했고 투명한 진료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순옥은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제는 간병복이 아니라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순옥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아버지가 꿈꾸셨던 따뜻한 병원도 만들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순옥의 눈에서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옥은 이제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